오늘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보자. 수열의 극한. 그러면 우선은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수열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 그지? 수열이라는 건 뭔지 알고. 근데 하나를 더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익혀보자.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들아, 수열도 함수다. 왜 함수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A에는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fx를 내가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가능하지만 수열은 얘들아 정의역 자체가 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한정 지어지는 함수란 말이야. 왜 얘기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할 때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극한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극한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리미트라고 얘기하지 한계점까지 간다라는 거야. 근데 한계점까지 간다라는 그 값 자체가 존재하니? 모른단 말이야. 그지? 모른다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얘기할 때 A1, A2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만 구했는데 이 n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볼라. 모르는 상태라고. 그지? 그랬을 때 그 n이라고 얘기하는 걸 아주 끝까지 한번 보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값으로 가는지 어떠한 값으로 목표점을 갖고 도달하는 건 아니지만 근처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리미트라고 써놓고 n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끝까지 간다 그랬지? 그래서 밑에다가 n 써놓고 무한대, 그래서 팔자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으면 돼. 그리고 an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쓰면 일반항의 모습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떠한 값으로 가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럼 어떠한 값으로 간다면,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간다면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어떤 경우엔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땐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발산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분명히 아까 수열도 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AN이 얘들아 n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단 말이야. 일반항이. 그러면 1부터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A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 거고 A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올 거고 A3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올 거고 점점점점점점 집어넣어서 A10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1이 나올 거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실선으로 그리면 안 돼. 자연수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으면 1 나온대.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온대.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온대.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온대. 점점 가까워지지, 그지? 하지만 y값은 x축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y값은 절대로 x축에 닿진 않지.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an이라는 게 어디로 가니? 라고 얘기하면 y값 살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에서 점을 찾았을 때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워지잖아. 0에 가까워집니다. 근사값이지, 그지? 그래서 한 목표점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0으로 가까워진다라는 형태로 기억을 하면 된다. 두 번째 함수를 볼까, 한번?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우리가 an은 n이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A1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 A2를 집어넣으면 2 나오고 A3를 집어넣으면 3 나오고 뭐 A100 집어넣으면 얼마나? 100 나오지? 이러한 것을 그래프로 그려봐.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계속 가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an 어디로 가니? 라고 얘기하면 y 값은 점점 커지거든. 그지?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라고 얘기하면 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마이너스 n이라고 얘기한다면 점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점점 줄어들겠지. 그럴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적어주면 돼. 그럼 마지막으로 an은 얘들아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해 볼게.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1이에요. a2는 1이에요. a3는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계속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1로도 갈 수 있고 마이너스 1로도 갈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일정한 값으로 가는 건 아니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겠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에이,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 개의 수열을 가지고서는 일정한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도달하려고 하면 걔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값이 커지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계속 작아져도 발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형태는 우리가 진동한다, 그것도 발산한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수열과 함수의 연관성을 통해서 극한값을 찾기가 아주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이쪽을 지울게. 선생님이 두 번째는 극한에 대한 이제 성질이야. 얘들아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이거는 증명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전제 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an이라는 것이 알파로 수렴한대.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얘기하는 수열이 있는데 걔는 베타로 간대 라고 수렴한대. 두 수열이 수렴한다면, 두 수열이 분명히 수렴한다면이야. 그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실수배, CAN, 실수배를 하게 되면 얘는 앞으로 툭 튀어나갈 수 있어. 즉 C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리미트 AN이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했으니까 C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수니까. 그 다음에 실수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고 얘기하면 두 수열이 수렴한다면 수열의 합차는 각각을 쓸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얘기해서 얘는 알파고 베타고 두 개의 값을 따로따로 더하고 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두 수열이 곱해져 있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얘기해서 따로따로 극한 쓸 수 있다. 여기서 참 특이한 건 시그마에선 두 개를 따로 쓸 수가 없었잖아. 따로따로. 근데 극한은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알파, 베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두 수열이 an분의 bn분의 an이라고 얘기한다면 따로따로 쓸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베타분의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베타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 또 마찬가지로 bn도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야.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는 극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극한의 계산 방법인데, 극한의 계산 방법은 유형적으로 거의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극한은, 수열의 극한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형태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이런 걸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수 수열 n분의 1인데 여기가 1차식 여기가 상수항 분모의 차수가 더 높다면 아까 전에 그 점 찍는 거 봤지? 걔가 0으로 간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n분의 1의 형태 또는 n제곱분의 1의 형태.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거든. 무리식. 얘도 무한대라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리식이 포함되는 경우 무리식 보이면 뭐하니 얘들아?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잖아.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두 번째 다항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엔 인수분해 형태 즉 묶어서 접근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극한의 계산은 어떤 공식처럼 문제를 알려주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극한의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얘기할 때 샌드위치 정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 알려주려고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참고사항이야. 보게 되면 AN하고 BN하고 얘들아 BN이 더 크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n분의 1하고 1 플러스 n분의 1을 봤을 때 분명히 1에서 n분의 1만큼 빼면 줄어들 거 아니야.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지? 1 플러스 n분의 1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 성립하잖아. 그지? 그런데 양변에다가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1을 하는 경우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단 말이야. 얘 수렴하잖아. 무조건 1이란 말이야. 그지?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0으로 간다고 n분의 1은.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나오냐? 극한값이 수렴하니까 1이야. 얘도 얼마 나와? 얘도 수렴하니까 1이지. 얘 n분의 1 얼마나 했어? 0이라 그랬잖아. 얘도 1이 나오네. 그러면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AN이 BN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개념, 이러한 예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극한에 대한 성질과 극한에 대한 어떤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